나이가 들면 다리 힘이 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70이 넘어서도 60대보다 오히려 더 강건한 하체 근력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반대로 이른 시기부터 거동이 불편해진 분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것이 단순히 세월의 탓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근육을 만드는 꼭 필요한 몇 가지 음식이 빠져 있었기 때문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국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6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300만 명 이상이 하지 무력감으로 인해 넘어져 다치고 있으며 그중 37%는 안타깝게도 다시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할 만큼 치명적인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많은 분이 이런 신체적 위기를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체념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늙은 것이 아니라 영양에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작년 추석 무렵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간절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73세 김순희 어르신의 따님께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손주를 안고 계단을 거뜬히 오르내리셨는데 이제는 소파에서 일어날 때조차 벽을 짚어야만 겨우 몸을 일으키십니다. 지난주에는 장을 보고 돌아오시다 계단 앞에서 힘없이 넘어지셨는데 무릎이 심하게 부어 걷지도 못하고 계세요. 뼈라도 부러지면 영영 못 일어나실까 봐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지 한 가정의 슬픔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수많은 어르신이 가슴 깊이 품고 있는 하지 무력감에 대한 깊은 공포를 보았습니다. 저는 서울 노년영양의학센터에서 지난 35년간 오직 노년층의 영양과 근육 건강만을 연구하며 5,600명이 넘는 어르신을 진료해온 의사 김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보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지녔으며 누구나 집 앞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6가지 기적의 식재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식재료들은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으로 전혀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근육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보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6번째 재료는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 부엌에 상비되어 있을 정도로 흔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르신 10명 중 9명은 영양소를 파괴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 조금이라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약해졌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꿔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것은 단순히 숫자를 적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소중한 첫 번째 약속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재료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생김새가 투박하다는 이유로 간혹 외면받기도 하는 식품입니다. 시장에 가면 단돈 1,000원이면 한 봉지를 가득 살 수 있고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너무 흔해서 몸보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이 식품을 다리 근육의 저속 충전기라는 애칭으로 부릅니다. 바로 고구마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점심만 지나면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시장에서 장을 본 후 팔다리에 힘이 빠져 가방을 들기조차 힘들고 계단 몇 층만 올라도 숨이 가빠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여러분의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갈구하며 굶주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0세를 넘기면 우리 몸은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에너지를 저장하는 효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소비하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때 제대로 된 연료를 보충해주지 않으면 하체 근력은 매일 조금씩 소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구마가 특별한 이유는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양질의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이나 밀가루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집안의 난로라고 가정해본다면 쌀밥이나 국수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불꽃놀이용 종이처럼 순식간에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반면 고구마는 참수처럼 아주 오래도록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타오르며 근육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하루 종일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아침에 고구마 하나를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보행 안정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고구마에는 칼륨이 무려 337mg이나 들어있는데 이 칼륨은 근육의 윤활유 역할을 하여 밤에 잠을 자다 종아리가 뻣뻣해지거나 극심한 쥐가 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줍니다. 작년 가을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69세 조동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사시는 조 어르신은 퇴직 전 항만에서 30년 가까이 거대 크레인을 조종하셨던 건장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 산책을 나가면 처음 30분은 괜찮은데 오전 10시만 되면 다리가 풀려서 마치 국수가 된 것처럼 흐물흐물해집니다. 점심때는 무조건 누워 자야 하고 저녁 6시가 넘으면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집 밖을 못 나가겠어요. 함께 오신 아내분도 예전엔 자전거로 심리 밖까지 낚시를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시장만 다녀와도 3번을 쉬어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검사 결과 조 어르신의 다리 근력은 또래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중간 크기의 찐 고구마 1개와 채소, 달걀을 곁들인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주에는 오전에 활기가 되살아났고 둘째 주부터는 낮잠을 자지 않아도 될 만큼 기운이 났으며 셋째 주에는 산책 시간이 15분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3km 떨어진 공원까지 다녀오셨고 3개월 뒤 재검사에서는 근지구력이 78%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고통스럽게 하던 다리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고 근육량은 오히려 1.2kg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중간 크기 1개를 아침 식사로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루 활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조리 방법은 반드시 찌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물이 끓은 후 15분 정도 찌면 충분합니다. 절대 오븐에 굽거나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하지 마세요. 군고구마는 당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져 오히려 쉽게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드시는 날에는 다른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시고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도에 포기한 대다수의 사람과는 다른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식재료는 소박하지만 영양학계에서 근지구력의 연료 창고라고 불리는 기리입니다. 대형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며칠을 먹을 분량을 살 수 있는 이 곡물은 보통 위 건강에 좋다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기리보다는 익숙한 찹쌀이나 잡곡을 선호하시곤 하죠. 하지만 60세 이후 휴대폰 배터리가 노후되어 금방 방전되는 것처럼 에너지를 조금만 써도 쉽게 지치는 상태라면 기리가 정답입니다. 기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혈당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근육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흰쌀보다 훨씬 높아 근육세포의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66세 김정숙 어르신은 간호사로 정년퇴직하신 분이었는데 4층 집까지 올라가는 동안 3번을 쉬어야 할 만큼 다리가 무거워 고통받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귀리 50g을 따뜻한 우유에 불려 드시게 했습니다. 효과는 신속했습니다. 첫 주부터 기상 시 다리의 묵직함이 덜해졌고 2달 뒤에는 손주를 등에 업고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제 진료실에서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기리를 고르실 때는 즉석 가공 제품보다는 반드시 직접 삶아야 하는 통기리를 선택하세요. 당 성분이 적고 영양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재료는 관절의 유연성을 담당하는 아보카도입니다. 가격이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식재료 하나가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소중한 약이 된다면 그 가치는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 힘이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움직일 때마다 관절이 녹슨 철문처럼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이는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염증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몸속의 염증을 잠재우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바나나보다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근육 수축과 이완을 돕습니다. 30년간 주방일을 하시며 무릎 통증으로 눈물 짓던 68세 김정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를 샐러드나 통밀빵과 함께 드신 후 불과 한 달 만에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쪼그려 앉아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보카도는 살짝 눌렀을 때 들어가는 숙성된 상태로 오전이나 점심에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식재료는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는 수호자, 블루베리를 포함한 베리류 과일입니다. 우리 근육세포는 매일 자유라디칼이라는 독성 물질과 싸우고 있습니다. 베리류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근육세포의 손상을 방어하고 회복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퇴직 후 근육이 힘없이 말랑해져 불안해하시던 71세 박정규 어르신은 매일 블루베리 한 줌을 챙겨 드신 후 종아리 근육의 탄력을 되찾고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셨습니다. 생과일이 좋지만 구하기 어렵다면 보관이 간편하고 영양 손실이 거의 없는 냉동 제품을 대용량으로 구비해두고 아침마다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근육 재건의 황금 식재료인 연어입니다. 100g당 가격이 조금 나가지만 효과만큼은 압도적입니다. 연어는 체내 흡수율이 95% 이상인 고급 단백질과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 지방산의 집합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근육량이 21%나 높았고 낙상 위험은 40% 이상 낮았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병상에 누워 계셔야 했던 74세 박도연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 연어를 찜이나 조림으로 섭취하며 재활에 매진한 결과 반년 만에 보조기 없이 스스로 시장에 다녀올 만큼 기적적인 회복을 보이셨습니다. 연어는 오메가3 성분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 기름에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살짝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신선한 제품이 비싸다면 물에 담긴 통조림 연어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고의 식품은 바로 달걀입니다. 자연이 선물한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달걀은 근육 생성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으며 흡수율은 98%에 달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노른자를 버리거나 아예 섭취를 꺼리십니다. 그러나 노른자에는 비타민 D와 인지질 등 근육과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2개 정도의 달걀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달걀은 노른자가 푸르게 변할 때까지 완숙하는 것보다 영양 보존이 잘 되는 반숙 형태로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식재료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딱 30일간의 실천 계획을 세워보세요. 1주차에는 귀리와 달걀로 아침 식단을 바꾸고 가벼운 의자 스쿼트를 병행하며 적응기를 가집니다. 2주차에는 아보카도와 연어를 추가하여 관절과 근육에 활력을 더하고 3주차부터는 베리류와 고구마를 적절히 배분하여 근육 탄력을 가속화합니다. 마지막 4주차에 접어들면 여러분은 스스로 다리에 힘이 차오르고 걷는 것이 즐거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결코 장벽이 아닙니다. 두 다리가 튼튼하다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보시고 느끼신 변화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향해 멈추지 말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내디디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